한눈에도 조금 낯선 형태의 주택? 해방 후 일본인들이 떠나며 두고 간 집을 적의 재산이란 뜻의 적산가옥이라 불렀죠. 그렇다면 최소로 잡아도 80년은 좋게 넘었을 텐데 관리가 아주 잘 돼 있네요. 과연 어떤 분이 살고 계시려나요? 아이고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진 집에 주인분 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집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풍스럽고 멋있습니다.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이 집이 적산가옥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적산가옥에 살고 계시나요? 32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지었던 주택인데 한 48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사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면 이게 뭐 계속 사람이 살고 계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누나가 사시다가 4년 전에 누나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좀 허물어져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치게 됐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을 다시 고치고 해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한 결심을 하셨네요. 남편이 어릴 때 추억도 있고 또 저도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기서 많은 또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수리해서 같이 또 우리가 그 노후를 보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낡은 적산가옥을 고친 은기철입니다. 아내 조명숙입니다. 지난번 집을 고칠 때 상량문을 봤는데 1932년도에 상량을 했다고 하는 상량문을 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전국에 금융조합을 설치를 했는데 금융조합의 장이 사시기 위해서 이 집을 건축을 했고요. 그 뒤에 농협에서 이어받아 가지고 농협의 상무께서 사시던 그런 집이었는데 76년 어간에 저희 아버님이 사셨지요. 처가집 많던 그 시절 적산가옥은 고급 주택이었죠. 고부에서 멋쟁이 신사로 통하던 아버지의 청춘이 담긴 집이랍니다. 아버님이 당시에는 젊으셨을 때 자유당 정권 시절인데 양조장 사업을 하셨어요. 굉장히 번창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거의 자존심과 같은 그런 집으로 생각하셨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고부 중심과 적산가옥으로 이사를 오니 하루하루의 일상은 물론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졌다네요. 여기가 저잣거리고 생필품 구입하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편했고요. 그 동네 분들한테 이렇게 학교 갈 때 가방을 짊어지고 가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로 양편에 쭉 앉으셔서 야 저기 부잣집 아들 간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 저 집에 부잣집 아들 간다. 근데 보니까는 양식은 꽤 이제 오래된 양식인데 외관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이 고치기 시작할 때 그 삼나무 패널이 새카맸어요. 그래서 적산가옥마다 사진이나 TV를 보면 왜 새카말까? 70년, 80년 흘러가다 보니까 새카맸는데 다 뜯어버릴까? 그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더니 야, 그거 왜 뜯냐? 살리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살렸어요. 샌딩을 살짝 하면 원래 색깔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샌딩을 해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목재를 단 한 장도 손대지 않고 100년 가까이 묵은 때를 싹싹 벗겨냈답니다. 샌딩 후 오일 스테인까지 그렇게 때 빼고 광내더니 이것 보세요. 원래 나무결이 고스란히 되살아난 거.
뜯어내지 않길 잘했죠 정말. 1932년 그때 그 나무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별로 변형된 것도 없고요. 밖에 잠깐 보시면 외장 이 세로로 된 그 지주가 조금 썩은 것 외에는 본 기둥은 전혀 손상이 안 갔고요. 벌레먹은 데도 없고요. 그대로입니다. 보통 우리가 삼나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제일 친근하게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사우나예요. 아, 예. 사우나 안에 있는 게 물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장으로 쓰기도 하고 예전에는 배 만들 때 보통 이제 외장에 나무를 쓴다 그러면은 썩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게 거의 100년 정도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튼튼하고 아름다워서 삼나무는 건축뿐 아니라 가구에도 많이 활용이 된답니다. 외관은 원래의 형태를 보존한 집.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언뜻 보면 요즘 스타일의 거실이지만 적산 가옥의 특징인 목조주택 분위기도 남아있군요. 여기도 손을 조금 대셨나요? 당초에 이 공간이 이제 귀한 분들 오시면 이제 접대하는 이제 응접실 역할하는 거실이었죠. 여기는 뭐 한국 사람들이 이어 살 때 저쪽 서재 있는 데만 온도를 놓고 여기는 그냥 원형 그대로 다다미가 있었고 마루가 있었죠. 장판을 깔기는 했지만은 들추면은 그대로 차가운 마룻바닥이던 집. 집 고치며 보일러를 깔고 보니 부모님 살아생전 따뜻한 집에 모시지 못한 게 마음의 가시가 되더랍니다. 아버님이 이 집을 사시고 나서 20년 정도 사셨는데 당시에 그 집 자체가 바깥에 보시다시피 판자의 외벽에다가 안에는 대나무로 엮어서 흙벽을 치고 내부에 회벽을 치고 그다음에 벽장을 쭉 둘러서 단열 효과를 노렸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에서 바람 들어오죠. 밑에 마루에서 바람 들어오죠. 위에 판자지붕에서 바람 들어오죠. 겨울에 굉장히 추웠고 여름에는 굉장히 더웠어요. 고쳐놓고 나니까 좀 일찍 고쳤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후회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독특한 게 보여요. 뭔가 이것도 이렇게 샌딩해서 가공한 나무 같은데 딸아이가 전공이 이제 건축학과 졸업을 했고 또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이제 육아 때문에 좀 휴직하고 있는데 이 판자를 버리지 말고 뭘 쓰자 이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했죠. 마룻바닥을 전부 뜯어내는 거는 난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대신 바닥에서 벽으로 쓰임을 달리해 이렇게 살려놓고 보니 이 나무에 깃든 가족의 시간까지도 귀히 지켜낸 것 같더랍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뭐 이 나무가 무슨 주는 의미가 그렇게 클까? 근데 또 자기가 어렸을 때 그 행복했었던 그런 순간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 그 속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방은 현대식으로 다 고쳐놔 했는데 창틀을 보니 적산 가옥의 분위기가 살아있네요. 공간이 지금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부터 하나는 아니었죠.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작은 방이죠. 다다미 방이지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형님하고 형수님이 여기서 신혼방을 사시지는 않았지만 신혼방을 했었고 이제 저 아내하고 저는 여기서 신혼방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한 2개월 여기서 2개월? 주거를 했습니다. 가끔 배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있어주면 어떠냐고 좀 너무 황당했죠. 뭐 이런 일이 있나. 간도 크시다. 그 연유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 위로 누나가 네 분이고, 네? 친구가? 네, 그다음에 바로 이후로 형님 계신데 친구분들은 다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드셨다라는 얘기를 들으셨고, 근데 본인은 이제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드셔본 기억이. 그래서 아내한테 좀 설득을 했죠. 3개월만 있어주면 안 될까? 그런데 당시 남편의 직장은 포항. 정읍에는 2주에나 한 번 올 수 있어서 아내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신혼 시절을 보냈죠. 남편 없이 지내는 시댁살이가 외롭고 서러울 때 새댁 명숙 씨가 집안일 핑계 삼아 자주 찾던 곳이 바로 이 우물가였다네요. 제가 여기서 빨래하고 김치 씻고 또 설거지도 여기서 제가 그전에는 여기가 지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많은 추억이 있죠. 시골에서 혼자 생활할 때 우물에 앉아서 울기도 좀 울었고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걸레 빨면서 방망이로 때리면서 저희 좀 한탄?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은 추억이에요. 그래도 막내 며느리를 각별히 아끼셨던 시아버지 덕분에 그 계절은 따뜻했더랍니다. 아버님이 밥을 이렇게 고추장을 넣고 비빔밥을 참 잘해주세요. 그게 별건 들어간 거 아니었는데 그 밥이 그렇게 따뜻하고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뭐 분가하려고 그랬을 때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가서 살 때 뭐 김치나 담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한번 김치를 담아봐라고 그러셔서 근데 저도 김치를 담궈 본 적이 없는데 김치를 담궜는데 그게 배추김치인데 거진 물김치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버님, 야 이래가지고 너 먹겠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봐주시는데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때 저를 보시면서. 이 아들이 온 집안의 막내이다 보니 그 막내 아들이 안쓰럽다는 그 생각으로 아마 저도 그게 같이 봐주시지 않았나. 옛날 자재들은 되도록 살렸지만 내부 구조는 생활에 편리하도록 바꾼 집. 이 방이 혹시 안방입니까? 지금은 안방으로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뜬금없이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러게 무엇에 쓰던 기둥일까나? 전에는 이제 그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목욕탕, 그쪽은 소변, 안쪽은 대변 보는데 지금 소장님 서 계신 곳은 이 목욕탕과 화장실을 가는 복도. 각각 복도, 화장실, 목욕탕으로 비좁게 나뉘어있던 공간을 터서 기둥 안쪽으로 침대가 쏙 들어가는 안방을 만든 거죠. 어릴 때 목욕탕이 생각나십니까? 목욕탕이 당초에는 이 밖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옆에 이제 굴뚝이 있는 걸로 봐서 불을 떼서 이렇게 물을 끓이는 장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화장실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방으로 바꾼다 그럴 때 약간 거부감 없으셨나요? 약간 좀 저희도 이렇게 그걸 화장실로 썼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복원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공간이 안방이 돼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창을 살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화장실 환기창이 침실 액자창으로 변신했답니다. 안방에서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나서 새로운 뭐 추억이라든지 있죠. 저희 안방에서 작은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그 5년이 지났으니까 또 걱정이 살짝은 좀 됐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아이들이 여기 와서 좀 지내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선물처럼 왔어요, 손주가. 근데 벌써 그 아이가 이제 돌이거든요. 그게 선물처럼 왔는데 특히 또 이곳에서 그런 또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여기다 꽃을 심으면 아름다운 꽃밭이 되겠지. 그래, 그게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와서 아빠 생각하고 놀겠지 나중에. 아니 그런데 이 무성한 잡풀들은 왜 뽑지 않고서는 미국산 호밀입니다. 이 호밀을 심으면 특성이 있는 게 토질개량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화초밭으로 이렇게 가꾸면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주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아이들이 여기 와서 뭐 손자들 데리고 와서 놀 테고 즐거움이 있어야 애들이 여기 와서 또 제대로 물려서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가꾸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 하려고 합니다. 삼신 할머니 상주하시는 집이니 이 터에서 자손들도 더 번성할 것 같네요. 아이고. 다른 공간도 더 둘러봐야죠. 거실 벽 뒤쪽으로는 책상과 작은 장 하나가 전부인 아주 단출하고 정갈한 방이 있군요. 벽 하나로 굉장히 묘한 공간을 만들어내셨는데 주로 여기는 뭐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십니까? 제가 서재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뭐 이 공간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셨던 안방이기도 했고, 안방이요? 주로 몸이 불편하셨을 때에도 주로 많이 계셨던 공간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이 방을 드나드는 게 좀 부끄럽고 좀 어렵고 그래요. 근데 제가 주방을 갈 때 그 방에서 이렇게 거실을 거쳐서 복도를 거쳐서 안방을 들어와야만이 부엌을 가는 구조예요. 예. 두 분이 누워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거쳐서 주방을 가서 식사도 좀 챙기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장도 그럼 부모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뭐 어머님이 이제 1916년생이셨는데 18에 이제 시집을 오셨으니까 당시에 이제 저희 여갓집은 굉장히 부자이셨다고 들었고 그 부잣집 막내 따님이셨는데 결혼하실 때 가지고 오셨던 의장 옷 벗어서 이제 걸어놓는데 부모님의 숨결이 가장 깊게 배어 있는 공간.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앞에 말씀드렸던 저를 사랑하셨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런 소중한 분들이 생각이 저의 상념에 빠져들 수 있어서 그 추억들이 녹슬지 않고 반짝이도록 닦고 또 닦는답니다. 엄마 아빠가 또 소중히 생각하면 또 저희 아이들도 그 마음을 알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황혼이 되어 다시 돌아온 옛집. 남은 생은 이 집과 함께 익어가려 합니다. 얼핏 보면 좀 이상한 집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밖에 있는 외장형이 판자 패널로 돼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고급 주택스럽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고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집이 좋다. 억만금을 준데도 또 우리 아이들과 또 남편 또 이런 추억들은 어떤 추억의 한 페이지 또 사진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도 그런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이런 값어치를 느끼는 거죠. 낡은 옛집이 그토록 소중한 거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의 기억들 때문이겠죠. 대물림하고 싶은 진짜 유산도 집이 아닌 그 애틋한 추억일 겁니다.